내 집으로 평생 월급을 받는다. 이보다 더 든든한 노후의 약속이 있을까요? 그런데 만약 그 약속이 몇 년 뒤 집값이 2배로 뛰면서 평생의 후회로 바뀐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가정이 아닙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면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올 4월 주택연금 해지 건수는 작년에 비해 무려 34%나 급증했습니다. 반대로 새로 가입하는 사람은 20% 넘게 줄었습니다. 평생의 동반자 같았던 주택연금이 어째서 하루아침에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6억 원짜리 아파트로 안정된 노후를 꿈꿨지만 한순간의 선택으로 벼랑 끝에 몰렸던 한 65세 가장의 절규를 통해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주택연금이 무서운 이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아파트에서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박상준 씨. 65세가 되던 해 은퇴 후 뚜렷한 소득이 없어지자 아내와 오랜 상의 끝에 결심했습니다. 3년 전 당시 시세 6억 원이던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겁니다. 매달 150만 원. 큰 돈은 아니었지만 숨통이 트였습니다. 병원비도 내고 아내와 장을 보고 손주들 용돈까지 챙겨줄 수 있는 그 돈은 단순한 연금이 아니라 자존심이었습니다.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3년 만에 아파트 값이 12억 원까지 치솟은 겁니다. 기쁨도 잠시 아들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지금 집 팔면 12억이에요. 그걸 매달 150만 원씩 받아서 언제 다 찾으시게요. 당장 해지하고 집 팔아서 편하게 사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원망 섞인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상준 씨의 마음도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지금 시세로 다시 가입하면 월 250만 원은 받을 텐데 내가 100만 원씩 손해보고 있구나. 밤잠을 설친 그는 결국 큰 결심을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택연금 해지를 알아보기 위해 은행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은행 창구에서 들은 설명은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습니다. 해지를 하려면 먼저 그동안 받았던 연금 총액 약 5,400만 원에 쌓인 이자까지 더해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한 번에 갚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중에 그런 목돈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직원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그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고객님, 그리고 가입하실 때 내셨던 초기 보증료 900만 원은 돌려받으실 수 없습니다. 가입 당시 집값 6억 원의 1.5%에 해당하는 돈. 이건 마치 자기 집을 되찾기 위해 900만 원짜리 벌금을 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일단 해지하면 같은 집으로는 3년 동안 다시 가입할 수 없다는 규정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150만 원의 소득이 끊기는 소득 절벽. 이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목돈을 마련해 빚을 갚기는커녕 당장 아내와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진 박상준 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완전히 갇혀버렸습니다. 박상준 씨의 이야기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마치 출구 없는 함정에 빠진 것 같죠. 하지만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왜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보고 이 함정을 피할 수 있는 현명한 길을 찾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박상준 씨처럼 집값이 올랐으니 손해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주택연금을 투자 상품으로 보기 때문에 생기는 가장 큰 착각입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의 본질은 투자가 아니라 내 삶의 마지막까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장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마치 우리가 겨울을 나기 위해 두꺼운 외투를 사는 것과 같습니다. 외투의 목적은 추위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이지 나중에 양털값이 올랐다고 해서 되팔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큰 오해, 집값 상승분을 모두 잃어버린다 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가입자가 사망한 뒤 주택을 처분했을 때 그동안 받은 연금 총액보다
집값이 더 높으면 남는 차액은 전부 자녀, 즉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집값 상승으로 인한 이익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해지를 결심하면 우리는 세 가지의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첫째, 돌려받지 못하는 초기 보증료입니다. 10억짜리 집이라면 1,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그야말로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둘째, 이자 폭탄입니다. 그동안 받은 연금은 공짜 돈이 아니라 이자가 붙는 대출이었습니다. 해지하는 순간 그 이자까지 모두 한 번에 갚아야 합니다. 셋째, 3년간의 소득 공백입니다. 당장 고정 수입이 절실한 은퇴자에게 3년이라는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질 수 있는 치명적인 기간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박상준 씨처럼 불안에 휩싸여 해지를 고민하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길이 있었을까요? 여기 다른 선택을 한 72세 이은숙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 역시 5년 전 7억 원에 가입했던 아파트가 최근 14억 원이 되자 자녀들로부터 똑같은 해지 권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은숙 씨는 단호했습니다. 자녀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매달 200만 원씩 꼬박꼬박 받으면서 병원비 걱정, 생활비 걱정 안 하는 게 너희들한테 부담 안 주는 길이다. 집값 오른 건 나중에 너희가 상속으로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은숙 씨는 눈앞의 시세 차익보다 마음 편한 노후의 가치를 더 크게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주택연금의 또 다른 장점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연금 수령액은 대출로 취급되기 때문에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거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훨씬 유리합니다. 그녀는 당장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노후 전체를 조망하는 지혜를 가졌던 겁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도 박상준 씨처럼 주택연금 해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감정적인 판단에 앞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이 네 가지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해지에 드는 모든 비용을 정확히 계산해 보았는가? 내가 받은 연금 원금에 이자를 더하고 돌려받지 못할 초기 보증료까지 합한 총 금액을 명확히 적어 보십시오. 그 금액을 감당하고도 남는 이익이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둘째, 3년간의 소득 공백을 메울 확실한 대안이 있는가? 연금이 끊겼을 때 내 생활을 지금처럼 유지시켜줄 다른 소득원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막연한 기대는 금물입니다. 셋째, 집을 판 후의 거처와 목돈 관리 계획은 세워져 있는가? 집을 팔고 더 저렴한 곳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부대 비용, 그리고 갑자기 손에 쥔 큰 돈을 사기나 섣부른 투자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낼 자신과 계획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 내가 주택연금에 가입했던 최초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였습니까? 아니면 비바람을 막아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었습니까? 모든 것이 흔들릴 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이 처음의 마음입니다. 집값이 오르는 것은 분명 기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에 취해 우리 노후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안정성을 스스로 걷어차서는 안 됩니다. 주택연금은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파는 주식 투자가 아닙니다.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장기적인 노후 안전장치입니다. 섣부른 결정으로 평생의 월급을 평생의 후회로 만들지 마십시오. 당신의 집은 단지 돈으로만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삶의 기억이 깃든 터전이자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가장 확실한 버팀목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현명한 노후 설계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자신만의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길을 밝혀주는 소중한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